미국 의회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인 육성을 위한 대중국 견제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반도체 등 이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전인대에서 내정 간섭이다,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보복전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법안에 대해서 이 같은 초당적인 지지를 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중국과 미국이 군사와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것이다라는 초당적인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외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금융 플랫폼인 토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최종 인가를 받았습니다. 오는 9월부터 은행 영업을 개시하게 될 텐데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K뱅크가 있죠. 토스뱅크는 이제 세 번째로 출범하게 된 겁니다. 최재 주주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은행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 각각 10%가량 지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어서 약 5천억 원 정도의 투자자 모집까지 이뤄지고 있고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도 토스뱅크에 약 800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토스뱅크는 중금리 대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려서 지금 현재 34.9%로 시작해 내년 말에는 42% 그리고 44% 절반 수준까지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브라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누뱅크에 5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5,58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3년에 세워진 누뱅크는 8년 만인 현재 4천만여 명의 고객을 확보한 대형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컸습니다. 지금 현재 누뱅크의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고요. 앞으로 기업 공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는 로이터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은행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워런 버핏은 늘 금융주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대표적인 미국의 은행주의 하나인 웰스파고 지분을 지난 1분기 말에 거의 전부 팔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은 우리가 투자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스의 이제 출범과 함께 재료 노출이라는 이유로 주시장에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뉴스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긴 그림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장의 큰 그림이 바뀌는 방향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 소식이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배터리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추진 형태는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합작법인 설립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전명헌 삼성 SDI 사장이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즘 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전시회가 열리면 기자들이 모두 가서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죠. 이 삼성 SDI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미국에 생산 공장을 두게 됩니다.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도 각각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 GM, 그리고 포드와 배터리 생산 합작 회사를 설립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도 해외 투자 계획을 어제 동시에 공개한 만큼 앞으로 삼성 SDI를 비롯한 국내 배터리 시장의 미국 진출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었던 이 자전거 관련 회사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있죠. 요즘 안전사고도 워낙 많이 나고 이 정부에서도 계속 규제가 나오고 있어서 이 자전거 회사가 전동 킥보드 사업을 이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수요가 높은 전기 자전거 확대에 앞으로 더욱 집중할 것 같습니다. 이 삼천리 자전거와 알톤 스포츠가 전동 킥보드 추가 생산을
중단합니다. 사실상 이제 전동 킥보드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인데요. 대신 안전성을 강화한 킥보드를 결합한 상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업계 최초로 지난해 킥보드와 스쿠터를 결합한 팬텀 이지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알톤 스포츠도 공격적으로 전기 자전거 라인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전거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코로나19 이후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판매 대수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삼천리 자전거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40억 원 그리고 이익은 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83%, 이익은 무려 520% 늘었고 알톤 스포츠도 매출이 30% 그리고 이익은 무려 856% 증가한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인구 650만의 중남미 소국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정식 화폐로 승인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한 경우는 사상 처음인데요. 엘살바도르는 헌법에 따라서 90일 뒤에 법안이 공표되면 비트코인은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미국 달러와 함께 공식 법정 화폐가 됩니다. 이 가게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있고요. 관공서에서는 세금 분담금을 비트코인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금융과 투자, 관광, 경제 발전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의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게 된 건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해외 노동자가 국내로 송금한 액수가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데 이게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의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환전 차익에 대한 해외 유출을 막고 막대한 송금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계산이 아닐까라고 외신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VIP 특집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액티브 펀드가 대거 출시를 했죠. 무려 8개의 ETF 상품이 주식시장에서 한꺼번에 거래됐는데 저희 오늘 단독 인터뷰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헤지펀드 회사인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에서도 처음으로 ETF 상품을 내놨는데 TV에서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단독 인터뷰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의도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지 DB금융투자로 가겠습니다. 황재원 PB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자동차, 즉 모빌리티 관련된 주식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존보다 0.1% 오른 1.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종전 속보치 0.1% 상향 조정된 건데요. 경제 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재화 수출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중 자동차, 이동, 휴대전화 등을 중심으로 2% 증가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자동차 관련 주식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한원시스템, 만도 등이 있고요. 그중 현대차와 기아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 올해 들어 꾸준히 화두였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난에 매출이 악화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대란의 기본은 MCU용 반도체입니다. 이는 대만의 TSMC가 글로벌 생산량이 70% 가까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올해 MCU용 반도체 생산량을 2020년 대비 60% 늘릴 예정이라 증산 물량이 6월 말부터는 공급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던 일본 반도체 기업의 공장도 6월 중순임에 재가동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를 정점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난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는 기아와 함께 판매량과 수익성이 동시에 좋아져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기아차도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달 5월 미국 시장에서 17만 대 판매를 돌파하며 3개월 연속 월간 최대 판매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라인업되어 있는 차량의 판매 쏠림 없이 골고루 판매가 되었다는 것과 친환경 차량의 소매 판매는 887%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첫 번째로는 평균 판매 단가 상승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제네시스, SUV 등
기아는 RV를 포함한 주요 신차 판매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판매 마진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전기차 판매에도 주력하여 고마진 제품이 선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센티브 하락 이슈입니다. 인센티브는 차량 판매 딜러들이 사용 가능한 판촉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센티브 하락은 별도의 할인 판매 등을 늘리지 않아도 자동차가 잘 팔린다는 것이고 미국 자동차 산업 평균 인센티브보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등 과거보다 위상이 높아졌다고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백신 보급 확산으로 선진국 신차 수요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수요 회복 주요 지역은 미국과 유럽입니다. 4월 미국 시장의 연환상 계절 조정 지수는 1,850만 대를 기록하여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800만 대를 상회했고요. 서유럽 판매는 전년비 270% 증가했고 동유럽, 캐나다는 각각 185%, 232%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잠시 주춤하지만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되어 오는 12월까지 유지됨에 따라 자동차 수요 하단선이 지지해주길 기대하고 있고요. 6월 들어 연기금 상위 매수 종목 1, 2위가 현대차, 기아라는 점과 다양한 차량 라인업이 있다는 점 등 참고해 주시고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유심히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자,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가격 전략과 함께요. 선물 옵션 만기일에 유심 있게 지켜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심 있게 지켜보고 여기에 전략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먼저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자체 개발, 중고차 시장 진출 개발, 애플카 등 이슈를 고려했을 때 상승 동력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데 최근에 소폭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오늘 선물 옵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방향성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